한자어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낱말의 발견은 우리가 낱말을 한자로 생각했을 때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든 그런 타이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난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난이다. 생난은 효도하는데 어려움,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생난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색이 들어가면 연한이다, 여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새길 수 있는데 이것과는 좀 뜻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 중에 생난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난, 한자로 보면 빛색입니다. 그렇죠? 나는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빛색은 글자 이렇게 두 가지로 뜯어볼 수 있죠. 윗부분은 원래 사람 인자다. 사람 인자 모양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되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꼬리 파 또는 땅 이름 파 이렇게 되죠. 이것은 사람이 꿇어앉은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글자를 합치면 꿇어앉은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다. 이것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글자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빛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물론 달리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왼쪽 부분은 별다른 쓰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진흙을 뜻하는 진흙 근자가 좀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음은 근 또는 간 이렇게 난다. 이 글자가 사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만 많은 한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새추다. 이것이 왜 어려우느냐, 새가 진흙밭에 있다. 진흙밭에 있는 새는 상당히 뭔가 행동하기도 또는 먹이를 찾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난이다. 국어사전을 보니 생난은 자식이 늘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부모를 섬기기는 어렵다. 네,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물론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식이 항상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빛으로 부모를 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점. 그것이 생난이다. 여기서 색은 얼굴빛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또 달리 이제 반대를 보면 자식이 부모의 얼굴빛을 보고 그 뜻에 맞게 봉양하기는 어려움을 이루는 말이다. 자식이 부모님이 지금 얼굴색이 어떻느냐, 부모님의 지금 이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것을 얼굴빛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것이 생난이다. 결국은 효도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다.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하면 공자님의 제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공자님에게 자하문효, 자하가 효에 대해서 묻는다 그런 얘기죠. 자와,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자왈 생난이다. 효에 대해서 물었는데 생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제자 복기로, 유주사 선생찬 정시이위 효호다. 예. 한문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체 큰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뜻을 한번 풀어놓은 것을 살펴보니 자왈 생난이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안색을 짓기가 어렵다. 생난. 그런 얘기예요. 유사, 어떤 일이 있으면 유사시에 유사, 제자, 여기서 제자는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자 복기로, 자식이 그 수고로움을 복은 이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일이 있으면 자식이 그것을 어려운 걸 한다. 부모님 대신에. 그렇죠. 그리고 유주사, 술과 음식이 있으면 이 사는 이제 밥 사다 이렇게 되죠. 선생찬, 여기서 선생은 이제 부모님을 얘기한다. 선생찬, 먼저 부모님이 먹는다. 그리고 정시이위 효호, 어찌, 저는 어찌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이위, 그렇죠. 그것이 효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효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공자님 말씀이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이 있으면 자식들이 다 해준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님을 먼저 이렇게 자시도록 한다. 그것으로서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효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은 안색을 부드럽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님을 먼저 챙겨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늘 하는 이 부드러운 안색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이 어떠한 안색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봉양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에서 생나는
효도의 어려움을 뜻하는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어떤 인물이 있다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생란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계셨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분은 조각, 불상을 만드는 조각성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2021년도에 그 대표작 4점이 보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전라도 쪽, 경상도 쪽에서 이런 불상을 많이 조성을 했는데 유명한 분이 생란스님이다.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유명한 조각성의 이름이 좀 독특하다. 생란이다. 예. 자, 우리가 생란하면 앞에 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남녀 간에 막 그런 것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화라고 한다. 사전을 보니 여색이나 여인과의 교제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과 재난은 연한, 여화라고 한다. 생난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빛색은 빛이다, 색채다, 또는 색정이다. 이런 뜻을 대략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이 들어가는 낱말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각색을 많이 한다. 그렇죠? 소설 등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치는 것을 각색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 각색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는 각색은 원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사람의 과거 발자취. 각은 이제 다리를 얘기한다. 그렇죠? 다리 각이다. 그리고 그것의 본색이다. 본색. 옛날 그 사람이 지나온 이력을 얘기한다. 옛날 중국에서 처음에 벼슬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내던 이력서를 각색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바꾸는 그런 것을 각색이라 한다. 누구누구 각색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없던 것을 사실처럼 꾸며낸다. 사실이 아닌데 그걸 거짓으로 꾸며서 각색한다. 막 그런 얘기도 우리가 쓰고 있다. 명색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명은 물론 이름을 얘기하는데 색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사실 저로서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류에 붙여져 불리는 이름이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색이 교수인데, 내가 명색이 이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명색이 주인인데 할 때 쓰는 것이 많다. 그리고 실속이 없이 그럴듯하게 불리는 허울 좋은 이름이다. 실색은 없다. 그리고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이다. 명색이 이 사업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말하자면 일을 하기 위해 한 사업이다. 뭐 그럴 때 내세울 때 명색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색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물색을 한다. 이렇게 되죠. 글자 그대로 보면 물건의 빛깔이에요. 물건의 빛깔. 그러면 물건은 빛깔로 구분하죠. 그래서 물건을 빛깔로 뭘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이 물건을 고르는 것이다. 무엇을 물색을 한다. 사람을 물색을 하든지 또는 어떤 뭐 사물을 물색을 하든지 뭘 고른다. 선택한다는 것은 그 물건이 어떤 색이냐라는 것을 보고 고른다.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것을 얘기할 때 물색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까닭이나 형편을 얘기해서도 물색이다. 물색 모르고 함부로 날뛴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이유가 어떤지 모르고 날뛴다. 이때 물색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 물건의 빛깔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연 경치를 얘기하기도 한다. 물색 좋은 우리 고향이다. 한때 쓴다. 손색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손색이 없다. 손색이 없다. 빛깔이 손하다. 손이라는 것은 겸손하다. 조금 빠진다. 이렇게 되겠어요. 비교해서 빛깔이 조금 못하거나 떨어진다. 그때 손색이라 한다. 색깔이 조금 떨어진다. 예. 겸손하다 할 때 쓰는 손을 붙였다. 퇴색한다는 것은 퇴는 물러선다는 뜻이죠. 색깔이 물러섰다. 또는 옷이자를 붙입니다. 옷이자에 붙이게 되면 옷에 있는 색깔이 좀 바랬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퇴색이다. 빛이 바랜 것을 얘기한다. 퇴색.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빛이 바래는 것도 퇴색이고 또는 실제로 낡았거나 몰락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광이 나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지금은 몰락했다. 그러면 색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낡았거나 몰락한 것. 존재감이 없어지고 볼품이 없는 것. 자, 저 사람도 이제 완전히 퇴색을 했다. 할 때 퇴색이란 말을 쓴다. 또 하나 좀 우리가
쉽지 않은 것 중에 이제 생목인이라는 것이 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생목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원나라 때, 중국의 원나라 때 유럽이나 서아시아 또는 중부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을 통틀어서 생목인이라고 했다. 주로 터키, 이란, 계통의 아랍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서역에서 온 사람들을 생목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생목인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눈목자예요. 그렇죠?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눈이 좀 파랗다. 그렇죠? 그래서 생목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피부색 또는 눈동, 특히 눈동자에 색이 달라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되죠. 틀렸다. 그것을 생목이라는 것이 눈에 색깔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재색목인이다. 재색목인 또는 각색 명목지인이다. 이것을 줄임말이다. 이것은 결국 여러 종류를 얘기한다. 여러 종류. 색이라는 것이 종류다는 것이에요. 종류. 목이라는 것도 종류를 얘기합니다. 눈을 얘기하지만 종류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항목들이 있다. 항목들이 있네. 그때도 눈목자가 들어간다. 어떠한 조목이 있다. 그렇죠? 조목별로 뭘 한다.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얘기한다. 색이나 목이나 다 종류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목인은 이러한 낱말이 따로 있고 또 생목이라는 낱말이 별도로 있습니다. 생목이랑 여기는 그러면 눈의 색깔이냐? 그것이 아니다. 사물의 종류와 이름을 얘기한다. 종류를 얘기한다. 생목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사색당파의 파별이다. 파로 이렇게 나누는 것. 너는 무슨 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한 나누는 것. 그것을 생목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종류가 다 종류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목인이다. 눈에 색깔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불교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색이라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색이라고 한다. 네. 저도 불자가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국어 사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색즉시공이다. 색이 곧 공이다. 그렇죠?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현실의 물질적 존재다. 왜냐하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죠? 현실의 물질적 존재는 모두 어떤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불변하는 고유의 존재성이 없다. 그래서 공이다. 현실적인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성이 없는 것이다. 색 즉시 공이다. 또 반대로 공 즉시 색이라고 얘기하죠. 본성이 원래는 공이다. 그렇죠? 공이 바로 색이다. 즉 만물로 된다. 원래 본성은 공인데 그것이 만물,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 즉시 색이다. 만물의 본성인 공이 연속적인 인연에 의하여 임시로 다양한 만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색이 된다. 여기서 보니까 둘 다 인연에 따라서, 그렇죠? 인연에 따라서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다. 이러한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색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자, 난자는 어렵다. 그렇죠? 이것은 좀 달라졌네요. 어려울 난이다. 우리가 갓난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가난으로 바뀌었다. 가난으로 바뀌어서 가난의 원래 어원이 갓난이다. 간도 어렵다는 뜻이다. 또 경난꾼이라는 게 있다. 경난. 경은 경험을 했다. 경험했다. 나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을 갓난꾼이라고 한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를 겪은 세대는 모두 경난꾼이라고 볼 수 있다. 경난꾼. 그렇죠? 그리고 난감하다. 그 말만 했는데 여기 감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이 난감하다. 난관이다. 관은 여기서 관문을 얘기해야 된다. 관문. 어려운 관문이다. 그것이 난관에 부닥쳤다. 그렇죠? 난국이다. 국은 어떤 국면을 얘기한다.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난국이라고 한다. 난처다. 어려운 처지다. 그렇죠? 어려운 처지를 난처하다 할 때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이 어려운 처지다. 난파. 배가 항해 도중에 어려움, 풍랑의 어려움에 인해서 부서지는 것을 난파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배를 난파선이라고 하죠. 항해하기 어렵다. 난항이다. 네. 난해다. 풀기 어렵다.
재난이다. 네. 어떤 재해를 당한 어려움을 재난이라 한다. 조난이다. 조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조는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난민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다. 어떤 뭐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한다. 이 난민은 구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지러울 난 하면 난민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난민 토벌을 해야 된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피난민이다. 그렇죠? 피할 피자다. 어떤 어려운 지경에 몰려서 피해 있는 사람을 피난민이라 한다. 피난민은 전란, 그렇죠. 난리가 나서 피한 그 사람을 피난민이라고 한다. 우리가 논란이다. 논란이 일어났다 할 때 많이 씁니다만 원래는 란이 아니라 난이다. 이것은 발음이 니은 발음밖에 없다. 원래는 논난입니다만은 활음조 현상이라 해서 논란으로 바뀌었다. 네, 오늘 생난이다. 생난이라는 것은 자녀가 자기의 얼굴을 부드럽게 하기가 어렵다.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얼굴빛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얼굴을 살펴서 봉양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공자님이 효에 대해서 생난이다. 얼굴빛을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인데 좀 새로운 낱말이 발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해 주시고, 예, 좋아요 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